네,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자, 여러분, 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빠르게 공지 하나만 하고 갈게요. 이번 영상은 제 채널에 첫 번째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갤럭시 버즈인데요. 이번에 갤럭시 노트 10이 출시하면서 이어폰 단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보다가 갤럭시 버즈가 좋은 평가도 받고 있고 갤럭시 노트와도 굉장히 잘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바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으로는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바라는 점도 좋고요. 아니면 뭐 간단한 응원 메시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메일은 따로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커뮤니티 탭에서 공지를 할 테니까 그때 본인 확인만 따로 저한테 해주시고 바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핫한 핸드폰 하면은 뭘까요? 바로 갤럭시 노트 10이죠. 그런데 갤럭시 노트 10이 최근에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비싼가? 좀 비싸요. 그래서 사실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마 최신 폰을 사용하시려는 분이라면은 고민이 바로 갤럭시 S10이냐 갤럭시 노트 10이냐 라고 생각이 돼요. 갤럭시 노트 10과 갤럭시 S10이 뭔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뭔가 거의 비슷한 것 같고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왜 갤럭시 S10이 아니라 갤럭시 노트 10을 사야 되는지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S10과 비교해서 다른 점 첫 번째로는 바로 디자인이에요. 그 디자인 중에서도 상하단 테두리가 각지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S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하단, 좌우 모두 엣지처럼 뭔가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하단 테두리는 각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알려드린 기능 있죠? 내비게이션 제스처 바 기능을 사용할 때 뭔가 약간 각지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자인에서는 훨씬 더 넓어진 디스플레이를 꼽을 수 있어요. 갤럭시 S10 때도 마찬가지지만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면서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갤럭시 S10 때도 엄청난 베젤리스 디스플레이를 구현했는데 이번에 갤럭시 노트 10 때는 훨씬 더 디스플레이만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특히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S10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홀이 2개여서 조금 더 불리한 경향은 있지만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 카메라 홀이 하나이면서 그 구멍도 더 작아졌습니다. 펀치홀이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었는데 불호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영상 시청을 할 때 전체 화면으로 키면은 생각보다 거슬리다 라는 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펀치홀이 굉장히 작아졌고 중앙으로 왔기 때문에 많이 신경 쓰인다 라는 개인적인 책감은 거의 안 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앞에 화면을 봤을 때 뭔가 진짜 화면만 디스플레이만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또 펀치홀만 작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베젤, 이 베젤이 S10 때 비해서 더 얇아졌습니다. 디스플레이 면적을 94% 이상으로 늘리면서 거의 완벽한 베젤리스를 구현했습니다. 나중에 가면 정말 디스플레이만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갤럭시 S10과 비교해서 좌우는 거의 차이를 못 느끼지만 상하단 베젤은 많이 차이가 나죠. 와, S10 때도 정말 베젤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트 10은 정말 없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S펜이에요. 너무 당연한 소리죠? 갤럭시 S 시리즈와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S펜인데요. 이 S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트 9 때와는 다르게 에어 액션 기능이 추가되면서 이 S펜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의 노트 9 때는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서 먼 거리에서 카메라 정도 사용할 수 있다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모션 제스처를 통해서 아주 다양하진 않지만 생각보다 꽤나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원거리에서 모션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직은 삼성 기본 앱들에서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는 점차 늘려나가겠죠? 또한 추가적으로 S펜이 있으면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물리 버튼과 지문인식 위치의 이동이에요. 갤럭시 S10 때는 전원 버튼이 너무 올라가 있어서 좀 불편하다 라는 평이 있었고요. 또한 지문인식 위치가 너무 아래쪽에 있어서 사실상 한 손으로 지문인식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다 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노트 10에서는 일단 전원 버튼이 이 빅스비 버튼과 합쳐지면서 중앙부로 왔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한 손으로 그립했을 때 바로 누를 수가 있는 위치이고요. 갤럭시 S10 때는 거의 이 정도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사실 한 손으로 하기에는 일부러 이쪽을 잡아야만
가능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빅스비 버튼을 없앤 게 굉장히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해요. 배터리 일체형으로 되면서부터 사실상 우리가 전원을 잘 안 끄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원 언제 껐는지 기억하시나요? 따로 최적화를 위해서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분명히 전원을 거의 안 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원 버튼을 따로 뺄 필요가 없었죠. 이번에 나온 갤럭시 노트 10에서는 이 빅스비 버튼과 전원 버튼을 하나로 합치면서 그냥 간단하게 눌렀을 때는 전원 버튼, 그리고 길게 눌렀을 때는 빅스비 버튼, 더블 클릭했을 때는 바로 사진 모드로 들어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끔가다 재시작하고 싶다, 아니면 전원을 꺼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상단바를 내려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원 버튼과 빅스비 버튼을 하나로 합친 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또 지문인식 위치가 조금 더 위로 올라오면서 한 손으로 사용하기에 더 편해졌고 지문인식 속도가 빨라졌어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시도해 보면서 얻은 데이터라서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가 확실히 지문인식은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S10 플러스는 이미 몇 달을 사용한 상태라서 이 갤럭시 노트 10도 일정 기간 사용해 본 다음에 다시 측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카메라 기능의 강화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갤럭시 S10 플러스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메라예요. 지금도 갤럭시 S10 플러스로 찍고 있죠. 여러분, 예전에는 이 갤럭시 기본 카메라를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뭐 그런 말 있었죠. 너무 오이처럼 좀 길게 나온다, 아니면 너무 보정이 이상해서 기본 카메라로 찍기엔 좀 부담된다 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갤럭시 S10 플러스의 기본 카메라 어플에 전면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어떤가요? 잘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저처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요. 자, 이 기능들이 더더욱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S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면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이 안 되는데,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전면 카메라로도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이 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후면 카메라에 슈퍼 스테디 기능이 있죠. 갤럭시 S10 때 굉장히 만족했던 거, 제가 이번에 라오스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이 슈퍼 스테디 기능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 갤럭시 노트 10 때는 슈퍼 스테디 기능이 상향되었어요. 정확히는 그 기능 자체가 상향되었다기보다는 화각을 여러 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S10 때는 단일 모드로만 화각을 지정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갤럭시 노트 10 때는 화각을 광각과 일반 모드 두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영상 줌인 기능이 생겼어요. 야외에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시끄러운 곳에서 촬영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소리만 조금 더 집중해서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줌인을 통해서 지금 찍고 있는 물체에 대한 소리만 강조해서 녹화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신기한 기능 아닌가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기능들 있죠. 바로 굿락 어플에 대한 건데요. 갤럭시 S10 때는 굿락을 설치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화면 녹화 기능을 나이스 샷을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갤럭시 노트 10에는 기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꿀팁으로 알려드렸던 이 사운드 어시스턴트, 바로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사운드 어시스턴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 10에는 기본 탑재가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 앱소리 분리재생 정말 유용한 기능이니까요. 한번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집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강추하는 기능이에요. 삶의 질이 확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들은 바로 USB만 꽂아서 바로 덱스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덱스 패드가 필요했죠. 그런데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는 USB만 연결하면 바로 덱스 모드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배터리 충전 와트도 늘었다는 게 장점입니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25W 충전기를 지원해주고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45W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45W 충전기를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30분 충전만으로도 거의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추후에 직접 사용해보고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배터리에서 갤럭시 S10 때와는 다르게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는 비교적 배터리 용량이 작아요. 그 이유는 사실 기존의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서는 항상 있었던 일인데요. S 시리즈보다 노트 시리즈의 배터리 용량이 항상 적어왔습니다. 딱 한 번 빼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 공간 레이아웃에서 S펜이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크기 자체가 줄어드는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최적화가 잘 되어 있고 고속 충전도 빠르게 되기 때문에 배터리로 인한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 자체는 뭐 몇백 mAh 이 정도 가지고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체감으로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갤럭시 S10 시리즈 말고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를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